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파란 학기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할 때 보통은 수강 신청을 이제 과목이나 교수님을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고민을 해서 팀을 짜고 지도 교수님을 컨택을 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통과가 되면은 파란 학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혼자 할 수도 있긴 한데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나가서 부딪히면서 하는 학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파란 학기도 혹시 재수강이 가능합니까? 파란 학기는 재수강이 안 되고 원칙적으로 포강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학점 포기? 근데 보통 학점 포기는 안 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F를 맞았잖아. 그러면은 그건 포기를 하지 않을까? 그치, 그건 해야지. 왜냐면 10불인데 재수강이 안 되면 그냥 10불을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포강을 조금 맴이 아픈데 그러면? 네, F를 받을 정도면은 F를 받는 이유는 다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역시 우리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지. 에임즈를 들어간다? 그럼 파란 학기 창이 이렇게 여기 있고 그러면 파랗게 딱 누르면 엄청난 무수히 많은 네모들이 뜨고 다 빈칸인데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채워야 되죠? 파란 학기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팀원, 지도 교수님, 왜 신청을 했는지, 어떤 주제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정을 짰는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적혀있지. 그거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반려돼. 다시 해오세요. 그래도 착하게 다시 해오세요라고 말을 해주네. 그때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파란 학기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 아이템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겠냐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이 많이 개입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 우리가 처음 파란 학기 때 첫 계획에서 신청서를 쓸 때는 주제를 아예 바꿨었어. 아이템을 아예 바꿨었어. 그래서 처음 파란 학기를 계획했을 때 아이템이 A였다면 신청을 할 때는 C였어. 그러니까 새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지. 통과도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럼 나 이번엔 그거 들을래. 두 번째 찍었던 거. 오빠 파란 학기지. 두 번째 찍었던 거? 두 번째 찍었던 파란 학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했을 때 성과가 괜찮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더 생기는 거지.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란 학기를 통해 영상이라는 걸 찍어보겠다, 영상을 찍는 도전을 하겠다 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찍어봤으니까 두 번째 파란 학기 할 때는 그걸 조금 더 정형화된 톤으로, 좀 더 깔끔한 화면, 더 안정된 구성으로 다른 이야기를 담아보자 라고 해서 인원도 조금 늘리고 해서 진행을 했었지. 그러면 두 번째 건 테마가 뭐였어? 두 번째 테마는 이제 한국에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 아이들 중에서도 다문화. 그럼 그 다문화 아이들 찾아가는 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생을 했었어. 혼혈 대학생. 혼혈 대학생? 그러면 좀 괜찮겠다. 그래서 혼혈 대학생을 섭외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둘을 섭외를 했었지. 그리고 일반 학생 둘을 섭외를 해서 4명이서 여행을 가는 컨셉으로. 이제 그거 아니야? 그 동진의 그 이제 자기 그 여행 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 그거랑 비슷하다. 가서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걸 했었지. 만나기 전에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어가 되게 유창하단 말이야. 얘기만 들으면 한국인인지 몰라, 외국인인지 몰라, 혼혈인지.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몇 번 해. 그러고 이제 여행 때 처음 보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 그럼 그건 처음 했을 때보다 괜찮았어? 처음 했을 때보다는 괜찮지 않았어. 진짜 알았어. 이상해. 처음에 할 때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부딪히면서 했던 것들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찍는 방식, 촬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장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 잘 보여? 들어오는 거야. 미숙한데 인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약간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보다는 훨씬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네. 근데 첫 번째 거랑 다르게 두 번째 거에서도 그래서 교훈 얻었던 건 되게 많았어. 첫 번째 거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됐을 때 내가 어디가 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었다 하는 것들도 같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얻은 거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근데 솔직히 얻은 거라고 하면은 경험을 쌓았고 일단 왜 요즘은 사람들이 다들 그러잖아. 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외에 나가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해보고 좀 뭔가 다양한 걸 해보라고 그러잖아. 그런 경험 면에서는 좋고 또 뭔가 친구들이랑 싸움도 있긴 한데 더 이렇게 끈끈해질 것 같아. 나름 이렇게 하는 거야. 파란 학기 하면 친구들하고 만날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볼 것 같아 팀원은? 그 막 그런 데도 올리는 거야. 막 대습이나 에타에다가도 올리는 거야. 맞아. 저 팀원 구하는데 자세한 건 제가 쪽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실래요? 막 이런 거 아니야? 면접도 보고 포스터 붙어있고 면접도 보고 그래. 우리도 할 때 만나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괜찮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도 해보고 있었어. 그래서 꼭 친구들이랑 하는 것만은 아니야. 그렇지. 그럼 좀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파란 학기가 조모임인데 학점이 다 걸려있고 매일 만나야 되고 내가 발표랑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되고 강의 노트도 없어. 조금 막막하네. 그러면 그거 하잖아. 파란 학기 마지막쯤에 이렇게 좀 대회?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팀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같이 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발표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조도 발표를 했었어. 운 좋게 맨 마지막 순서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지. 나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 했던 거에서는 덜덜덜덜 떨면서 생각해온 왔던 것들, 내가 생각한 그 발표 틀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만드는데 3주 걸렸었거든. 그 PPT를 만드는데? 영상, PPT 겸 영상이야. PPT로 발표를 못하겠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3주 걸렸었어. 대본 짜고 영상 기획하고 편집하고. 어렵다. 어렵지. 그래서 그래요. 파란 학기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활동이란 말이야 사실은. 나는 사회학에 국문학을 전공했잖아. 당신은 인문대 요정. 근데 나는 영상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 사실 내가 영상을 찍거나 기획을 하거나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앞으로도 없었을 거고. 근데 파란 학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까? 영상을 찍어볼까? 근데 파란 학기가 도전 학기라는 명칭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했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은 생각인 게 내가 만약에 파란 학기가 없었다면은 영상을 찍을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 해보지 못할 수 있던 걸 했던 것도 가장 크게 얻었던 거고, 빈 배지를
하나하나 내가 채워간다는 성취감, 평소 배우지 않던 걸 통해서 또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열이라고 할까? 하나도 없던 걸 만들고 성과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거를 보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다. 고생 많았다. 얘기들을 듣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대요. 파란 학기 하면서 유의할 거는 이제 마음가짐? 그냥 좀 뭔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야. 응. 되게 힘드니까 똑바로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에 막 많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가 막 11시간씩 있었어. 하루에 24시간. 편집하고 날 때 집 안 가고 맞아. 되게 지친단 말이야. 응. 되게 지치기도 하고 아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맞아. 그때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하는 것도 좋고 아이템이랑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어 했던 건지 그걸 생각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 그냥 친한 친구가 하니까 따라간다가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해서 어떤 걸 얻어가겠다 라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하지. 그리고 사실 학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맞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응, 맞아. 1학년 때 할 수도 있고 4학년 때 할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라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역할이 나이나 학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나도 파란 학기 할 때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건 아니었어. 지금은 제일 나이. 파란 학기 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 같은 경우도 사회학을 지망하지 않았어. 대학교 올 때. 뭐 국문학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파란 학기를 하면서 좀 나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다?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괜찮고 학교 수업이 재미없다. 가끔 다른 거 해보고 싶다. 맞아.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싶어. 교환학생하고 파란 학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맞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뭔데? 보통 파란 학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국어국문학 가면은 나는 파란 학기 할 게 없네? 예를 들어 행정학 가면 난 더 없네? 맞아. 한단 말이야. 응. 근데 꼭 전공에 따라서 파란 학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팀에서도 공대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 공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공대생이 아닌 인문대나 사회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전공에 꼭 연연하지 않고 파란 학기라는 걸 그냥 도전의 한 영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살짝 영역별 교양 같기도 한데 수업 그치? 고급 영역별 교양.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른 거니까 뭐 자기 전공을 하다가 우연히 재밌는 걸 발견하면 그쪽에서도 더 높은 피지컬 같은 걸 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파란 학기 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은 전혀 재미가 흥미가 없었는데 파란 학기를 하면서 학교에 흥미를 가졌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피디님이 지금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 끝내라는 거지. 그치. 안녕. 바이바이.